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새파란 바다, 찰랑이는 파도에 몸을 씻고 여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취재를 나가보면요. 세상 풍경은 그야말로 짙푸른 여름의 향연입니다. 해수욕장도 일찍 개장해서 이제 정말 물놀이를 즐기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번 시간 나눌 얘기도 바로 바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박철우 기자, 장동훈 기자,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 안 그래도 그 해운대 해수욕장 지금 모래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저는 또 동부상권에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네. 어때요? 전 송도 해수욕장 한번 다녀와 봤는데 네. 그 해상 산책로가 개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개장을 하죠. 네. 네. 근데 최근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 아주 큰 사업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광안리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네. 이제 건설이 이제 계획이 선 거죠. 이제 해운대 동백섬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남구 이기대 쪽으로 연결이 되는 해상 케이블카인데 그게 연결되면 이제 광안대교 뒤편으로 케이블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게 되는 건데 아직은 뭐 확정이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네. 그 사업을 제안한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제안을 했다고요? 예, 민간 업체가 제안을 했고 뭐 그건 이제 차차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시에서 뭐 한 건 아닙니다. 시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들인 이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거고 이제 이 케이블카는 10년 전에도 한번 추진이 됐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런 내막이 있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시에서는 그걸 이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걸 또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그걸 얘기를 해서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된 건데, 자, 해상 케이블카 하면은 지금 이미 그 사업이 벌써 이제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죠. 송도 해수욕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대로 지금 저기 지난 3월 23일 날 송도 해수욕장에서 케이블카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게 말도 많고 달도 많았는데요. 이게 원래라면 2013년도에 추진이 이제 돼서 진행돼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잘필 미뤄지다가 발목을 이제 잡혔다가 이제 뭐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해상 케이블카 알고 계시죠? 네, 일단 오늘 그 얘기가 어쨌든 해상 케이블카 송도와 그다음에 이제 광안리의 얘기인데 벌써 이미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광안리는 이제 그런 사업 제안이 들어온 거고 추진이 들어온 거고 뭐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송도 하면 저번에도 이제 송도 4대 명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알고 계시죠? 네네. 읽어보세요. 해상 케이블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따른 유람선, 네. 보장유선이라고 그리고, 하는 네, 그리고 구름 산책로, 네.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송도 4대 명물은 구름다리, 보장유선, 해상 다이빙대, 그다음에 그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그 1964년도에 시작해서 1988년도에 이제 철거가 됐는데 28년 동안 이제 운행이 이제 된 거 4년 동안 운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8년 만에 복원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 이제 1988년 철거되기 전까지 한 20m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또 위치가 지금과는 또 다르게 사뭇 다르죠. 달랐죠. 이제 지금 되는 곳은 그 위치가 다릅니다. 송도 송림공원하고 암남공원 쪽 사이에 1.62km 구간입니다. 이게 예전에 비하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길어졌고 해변 끝에서 끝으로. 네, 그렇죠. 이제 공원하고 공원을 이제 잇는 거기 때문에 길이가 그만큼 이제 늘었고 한눈에 이제 바다 조망도 가능하고 송도 전체가 이제 다 보이는 건데 사업비가 이제 812억 원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안리 쪽에 새로 이렇게 뭐 사업을 제안한 네. 그 해상 케이블카는 어떤 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차원이 다른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2km입니다. 와, 4.2km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
중에 세계에서 제일 긴 게 3.2km거든요. 그 세계에서 제일 긴 거보다 한 1km가 더 깁니다. 4.2km로 제일 길고 광안대교만 하겠어요 그러면. 광안대교보다 더 길죠. 더 긴 거죠. 광안대교는 용호동에서 그 백스코 쪽까지 그 근처까지 가는 길인데 거의 한 이거는 이제 3km 정도 되나? 4km 정도, 예, 거의 그쯤 되죠. 뭐 예. 다리 부분만 보느냐 음. 또 연결 도로까지 보느냐 차이긴 한데 음. 이제 그렇다 보니까 4.2km 제일 길고 그다음에 광안대교가 주탑이 105m입니다. 주탑이 네. 제일 높은 게. 근데 그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의 그 주탑 그 케이블을 연결하는 그 주탑의 높이는 100m. 그러니까 높이도 광안대교하고 비슷하고 길이도 더 길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4천억이 넘거든요. 4,500억 원 정도가 사업비에 투입이 4,500억 원.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도는 1.6 뭐 키로에 뭐 한 800억 정도 잡으면 거기다 한 3배 정도 크다고 보면 38, 24 해도 그보다 더 엄청나네요. 많은, 그죠? 그렇죠. 규모가 일단 뭐 세계 최장이라고 그러니까. 세계 최장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100m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주탑 높이가 100m니까 케이블카가 제일 높이 올라갈 때 100m. 그다음에 밑으로 좀 그렇겠네요. 내려올 때는 한 70m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 기대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뭐 큰 배들이 오갈 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이제 그만큼 높으니까 배들이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뭐 광안대교를 항상 해변에서 한쪽 면만 보다가 케이블카를 있으면 이제 반대쪽 면도 볼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관광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타갈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가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한 차라고 할까요? 캐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20명이 앉아서 20명 전원이 앉아서 탈 수 있는 케이블카 80개가 이제 계속 순환으로 돌아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네. 지금 뭐 20명까지 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삼척에 32인승이 하나 있기는 한데 요거 말고는 거의 다 10인승 최대 정원이 8인승.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송도도 8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캐빈이라 그랬는데 이제 타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스키장 가면 곤돌라 같은 건데 그렇죠. 그 안에 이제 한 뭐 20인승이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8인승. 예, 그게 이제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송도 케이블카는 39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20명에 80개 정도면 이게 그 규모가 다르죠. 그리고 예산도 송도가 800억 원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아까 4천에 한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한데 뭐 거긴 길이가 좀 거의- 짧겠죠 아무래도. 네, 뭐 몇 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10배까지도 차이 나는 셈이죠. 규모로. 네. 근데 그 이제 장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볼거리는 이제 좋아졌죠. 다 송도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벤치마킹 할 게 없어갖고 송도를 네, 뭐. 큰 데서 합니까? 그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 두 기자분은 그러면은 지금 그 해수욕장 상에 해수욕장 위에 이렇게 그 해상 케이블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송도해수욕장 해상 케이블카는 또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제 자연 환경을 펼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환경 단체에서 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은 또 나뉘어요. 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좀 더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좀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돼서 이제 이 해상 케이블카가 28년 만에 이제 복원이 되는데 문제는 또 안전성이겠죠.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바람이 이제 이렇게 심하게 뭐 기상이 별로 안 좋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멈추거나 이러면 스키장도 하물며 이제 가다가 운행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제 잡느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 활성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감히 그냥 제가 취재를 현장에서 하는 봤었을 때 한 8대2 정도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볼거리 또 먹거리
함께 이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니까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일단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도 원래 그 해상 케이블카가 있었고 다시 이제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 뭐 기념해가지고 계획이 됐던 거라서 벌써 이미 수회 이렇게 걸쳐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원체 이렇게 대단히의 그런 네. 뭐 전국 세계 최고의 뭐 그런 해상 케이블카라 그래서 물론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해수욕장 위로 그러니까 해상을 이렇게 다니는 케이블카가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한 번쯤 타보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세계 최대 규모라 그러면 네. 뭐 4km 정도라면은 솔직히 차를 타고 달려도 몇 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혹시 다른 곳에서 케이블카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여기 해상 케이블카는 타본 적이 없고 네. 이제 뭐 산으로 이렇게 가는 그냥 일반 케이블카 뭐 통영이나 이런데 예, 뭐 그런 데는 아직 타본 적 그러면 그 예전에 송도에 케이블카 타보셨어요? 아니 없었죠. 뭐. 뭐 빈부의 격차가 이런 데도 발생하는데 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 타보셨어요? 뭐 송도 해상? 네, 해상. 아 진짜요? 기억이 납니까? 집이 좀 잘 살았습니다만 뭐 여튼 말씀대로라면 이제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이제 볼거리지 않습니까?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강안리에 생긴다면 뭐 엄청난 볼거리겠죠. 근데 이게 유럽에서 이게 해상 케이블카 아니면 그 바다 경관을 끼고 있는 곳은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조금 대세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찬반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사실 광안대교가 처음 설 때 다리가 생긴다고 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바다 해수욕장 한 가운데 그렇게 가로지르는 다리가 생긴다고 할 때 사실 서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부산에 가니까 해수욕장 앞에 무슨 다리를 짓더라, 괴물 같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은 그게 뭐 광안리만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부산에 뭐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라도 네. 부산의 랜드마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결과를 어떻게 뭐 또 꾸며 나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온 이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그만 좀 놔둬라 그냥. 뭘 또 짓느냐. 그럼 광안대교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거 지을 때도 말이 많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줄에다가 그 캐빈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바다에 바람도 셀 테고 또 뭐 그만큼 맞아요. 길면 맞아요. 위험하지 않겠느냐. 안전성, 환경성, 뭐 경관 이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찬반은 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뭐 전국 어디에서든 보러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광안대교를 해상 케이블카로 통해서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안리뿐만 아니라 물론 그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곳은 광안리겠지만은 출발하고 도착하는 곳은 남구 이기대라는 부산의 또 다른 관광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있는 해운대 그런 세 개를 다 관광 벨트로 만들어 주니까 그런 쪽에서는 물론 찬성들을 하시죠. 개인적으로 뭐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제 개인 의견이 뭐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안 하는 게 어떨까. 안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희 뭐 근처에 그게 생김으로 해서 뭐 저도 뭐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뭐 얄팍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 활성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맹목적으로 반대를 떠나서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거기에 이기대 바로 앞에 보면은 다이아몬드베이라는 요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요트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트를 한번 타는데 배만 타는 것, 뭐 식사 안 하고 배만 타는데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를 내야 배를 한번 탈 수 있어요. 광안대교 동백섬 근처까지 갔다가 오는 건데 혹시 타보셨어요? 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박철기장은 타봤겠죠. 네, 저는 저도 이제 제 돈을 내고 타보진 않고 취지 때문에 저는 8만 원. 몇 번 타봤는데 네.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 돈 주고는 안 탄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게 과연 한 번 타는 분들이 또 타보고 싶다. 자주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코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관광차 오시는 분들이 타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런 우려죠. 케이블카를 한 번 타본 분들이 자주 타겠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주 그냥 표면적인 논란부터 나중에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제가 이번 주말에 그 해운대 그 송림공원 쪽에서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 송림공원 그 옆을 지나가 보니까 거기에 얼마 전에 섰던 그 고층 아파트 앞에는 입구 앞에 벌써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벌써 주민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교통 체증이 너무너무 심한데 케이블카까지 생기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근데 지금 그 해운대 쪽은 그래도 바다가 있고 호텔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셔도 지금 용호만에 있는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거기는 거의 전부 다 주거 단지지 않습니까? 대규모 그렇죠. 아파트가 있으니까 지금 그 아파트만으로도 그 교통난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그 광안대교에서 용호만 쪽으로 다리를 연결하자.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상태만으로도 교통 체증이 심한데 케이블카가 생기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은 좀 반대를 많이 하시고 있죠. 일단 교통 문제에다가 네. 안전성 네. 그리고 이제 개발하면은 자연 이제 훼손되니까 또 그런 자연 훼손에 따른 그런 환경 보호 단체들의 문제점. 그 문제점은 10년 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지역 주민들도 그 뭐 앞에 조망권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 송도 해수욕장에도 분명히 그 케이블카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또 이렇게 놓아진다고 했을 때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아직? 반발 없습니다. 반발 없었습니까? 아까 8대 웃자고 한 얘기고. 다들 네, 그 1점 예전에는 이제 420m 이제 구간이었는데 4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송도가 예전만큼 이제 큰 주거 뭐 아파트 주상복합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조망권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앞에 있었을 때고 바다를 이렇게 바로 가로지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쪽 그 송림공원하고 암남공원까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이제 들어섬으로 해서 예전에 있던 그 향수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뭐 사업성이라든지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냥 의구심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설계가 되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데 큰 뷰랑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도 민자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전에는 이제 2013년도에는 590억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뭐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이제 또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590억이 책정이 됐다가 이제 한 220억 원이 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안 된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규모를 좀 터미널 규모를 줄인다고 줄이던지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곤돌라 수도 조금 줄임으로 해서 이제 사업 그 비를 맞춘 거죠. 뭐 송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암남공원 쪽에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이렇게 회차하는 그 부분에는 그 주변에 이제 뭐 어떤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개발에 따른 이제 훼손이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했는데 그 뭐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또 그 부분에서 지금은 환경 자체들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또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광안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더 커지니까 그만큼 그런 훼손도 많을 거다. 그리고 광안대교 자체도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솔직히 이렇게 다니는 차들도 이렇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진짜 컨테이너가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연 거기에 해상 케이블카 생겼을 때 뭐 지역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안전성 문제는 확보가 된 상태로 지금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10년 전에 사업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안전이랑 그 자연 때문에 한번 무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출을 한 이 업체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존 케이블카들은 그 케이블카가 케이블 두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에 케이블이 네네네. 두 줄로 해서 음. 이제 그 밑에 캐빈을 고정을 시켜서 이제 운행을 하는 건데 이번에 광안리 쪽에 이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는 한 줄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3S라고 해서 그 케이블 축이 세 개가 이렇게 그 캐빈을 지탱을 시키면서 운행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광안대교 근처에 바람이 한 초속 한 35m까지도 35m 강풍에도 이 케이블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탑의 수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10년 전에는 여기에 주탑이 6개가 설 거라고 했습니다. 6개가 설려고 했는데 이게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를 주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개로도 지탱이 가능하게. 그럼 궁금한 게 그럼 기술력이 있는 건가요? 이 업체가? 이 업체는 해본 뭐 어떤 도대체 난 궁금합니다. 그 업체가 어떤 IS 회사인지. 동서라는 건설 회사입니다. 지금 아. 용호만에 70여 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회사 이름은 IS 동서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 블루코스트라는 회사가 제출을 한 내용인데 이 회사가 IS 동서의 자회사입니다. 예. 그런 연관이 있고요. 네. 이게 뭐 말이 좀 많은데 논란인 거리가 이 블루코스트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동서 IS가 지금 추진을 하는 셈인데 지금 용호만에 그 W 아파트를 짓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그것도 것들도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건설에 들어가기 전까지 특히 시비가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시비가 많은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 바로 옆에 더뷰라는 웨딩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웨딩홀도 건설 당시에 굉장히 특혜 논란이 그렇죠. 많았던 곳인데 하물며 이제 이것까지 이 계획이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이 업체는 그 더뷰라는 그 건물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쪽에 그 주차장 부분 케이블카 터미널이 생길 그 부분을 이미 다 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용호만이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기 직전에 이 용호만의 그 용도를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당시에 부산시에 있던 그 행정부시장이 그 당시 부시장이 배모 부시장입니다.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분이 또 이 업체 이 제안을 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지금 그래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뭔가 찜찜하죠.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연애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다르다. 익숙했던 모든 풍경들에 새삼 감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 본 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요. 그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느낌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나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눈빛을 전해준다면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올 여름 저희 기자회견은 여러분에게 시원한 계곡의 폭포수처럼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